안녕하세요. 감명재입니다. 오늘은 진토 할 차례죠. 진토. 진토. 고소에 보면 진토는 이렇게 여기 기슬검자, 윗상자, 세을 또는 이게 이제 화초라고 했죠. 우리가 보통 세을이라고 하는데 우리 천간 배웠을 때 을목이라고 그랬죠. 을목, 화초. 그리고 이건 비수 비자라고 하는데 실은 비수 비로 쓰인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 까끄라기 비로 쓰인 거예요. 까끄라기 화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까끄라기라는 게 뭐냐면 그 변화, 볼이 그 이삭에 위에 이렇게 수염처럼 올라와 있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볼이나 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났을 때 이렇게 난 거 있죠. 이렇게 이것을 까끄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까끄라기 화자예요. 비수비가 아니고요. 그러면 이 글자들이 모여서 이 진토라는 글자를 의미하게 됐다. 회의자인 거죠. 이제 회의자. 그러니까 다시 이 글자들을 조합해 보면 이 기슬개 요거 윗상자라 그랬죠. 두 이가 아니에요. 예전 고소에는 윗상자가 이렇게 쓰이고 아래 하자는 이렇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윗상은 위쪽 글자가 좀 짧고 아래 하는 아래쪽 글자가 좀 짧고 이랬어요. 이게 구분이 힘들어서 이렇게 짝대기가 들어간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윗상자가 되고 이게 아래 하자가 된 거죠. 그래서 기슬개, 그러니까 기슬위라는 얘기예요. 기슬위에. 이런 기슬위에 이 세을이 아니고 을목이라 그랬죠. 이런 풀들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풀보다는 좀 곡식 쪽으로 좀 보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이 곡물들이 나는데 까끄라기가 난 곡물들이다. 까끄라기가. 그래서 이게 이 진토가 됐다. 이런 설이 있고요. 또 다른 설로는 이런 어떤 농기구, 이쪽이 손잡이가 되고요. 이쪽이 이제 날이 되는 거죠. 이런 농기구에 이게 이제 손이거든. 손수의 고자거든요. 그래서 이 농기구와 손이 만난 거. 농기구를 잡고 있는 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여기서 이 진토가 됐다. 이런 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토는 좀 농사와 관련된 거죠. 농사와 관련된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서도 이 곡물, 까끄라기가 나 있는 곡물 그런 뜻도 되고요. 농기구를 쥐고 있는 손, 그러니까 농사철 그런 걸 의미한다는 얘기죠. 이 진이. 그러니까 진월이 이제 음력 3월경인데요. 인묘진 해서 3월경이니까 이제 씨를 파종할 시기가 이제 된 거죠. 서서히 본격적으로 농사를 이제 짓는 철이다. 막 만물들이 이제 이 곡물들을 파종을 하고 심어서 막 자라날 때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월부터 일양이 시생한다고 했으니까 자축인묘 진 해서 이 진월이 되면 오양지처가 되는 거예요. 오양지처. 이렇게요. 이 괴상으로 보면 이렇게 오양지처가 돼서 아주 양기가 강할 때죠. 양기가.
그러니까 만물이 이제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농협 그러죠. 농협, 농사 농자. 이 농사 농자를 보면 이렇게 밑에가 이 진토가 들어가거든요. 이 진토가. 그러니까 이 진월, 이 음력 3월경은 농사를 지어야 할 때다. 농사를 지을 가장 적절한 때다. 그런 얘기인데 이 진월에 이 구불곡자가 들어갔어요. 이건 구불곡자인데 이게 금문에 보면 더 오래된 고서에 보면 이게 밭전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월이 되면 밭을 일굴 때다 이거예요. 밭을 일굴 때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할 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월은 이 설문회자에 보면 진은 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은 진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 글자는 이제 우레진자죠. 우레진자 번개치고 이렇게 꽉 번개치는 우레진자. 그럼 이 3월이 되면 원래 우리 이 아시아 쪽은 그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고 나면은 막 비가 오죠. 이 봄인데 비가 오게 되면은 땅이 수비운해지고 그러면 그때 딱 씨앗을 파종할 때가 좋은 때가 된다. 씨앗을 파종하기 좋은 때가 된다. 그래서 우레 치는 시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월 3월에는 비가 온다 이거죠. 그때 우레가 오고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고 그게 시기로도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그 인도나 또는 이런 우리가 그 3대 문명지 같은 데 있죠. 그 뭐 우리 중국으로는 이제 황하 문명이 있겠고 저쪽으로 그 인도 쪽으로 가면은 그 겐지스강 그 인도 문명 겐지스강 유역 그런데도 그런 것도 번개가 치고 난 후에 농사를 지기 시작했다.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이제 한 해가 바뀌어서 봄이 오게 되면. 그래서 이 진자는 농사를 지을 가장 적절한 시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설문회자에 보면 진은 지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 계속 이어서 보면 3월에는 양기가 동하여 이 동자는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진동을 한다는 그런 얘기죠. 3월에는 양기가 동하여 이건 이제 우레래자예요. 우레래자. 이건 우리가 저 전자 그런 거 있죠. 어디 뭐 LG 전자 할 때 번개 전자거든요. 전기 전자도 되고 번개 전자도 돼요. 그래서 우레와 번개가 이 진은 떨칠 진자거든요. 떨칠 진. 그러니까 이 선수변에 이 진이 오면 떨치다. 떨치고 나아가다. 쭉 발전하다. 뭐 그런 뜻이요. 진동하다 할 때도 이 진자를 써요. 진동. 그러니까 우레와 번개가 진동을 한다. 3월에 아까 번개 친다고 그랬죠요. 우레 진자에서 우레 이게 레 전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레와 번개가 진동을 한다. 3월이면 왜 양기가 동해서 양기가 충천해서 뭐 그런 얘기인 거죠.
민농시야 이렇게 돼 있어요. 민농시야. 백성은 농사를 지을 때다 이거죠. 이제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시기가 이 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개생이라 만물이 모두 장생한다 이거죠. 만물이 모두 생한다. 3월이 되면 진월이 되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진토의 물형을 보면 물형 우리가 자연에서 보여질 때는 이걸 좀 습토로 봅니다. 습토. 그래서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고 비가 오고 이러니 이 습한 땅으로 보고 해서 또 다른 말로는 양토로도 봐요. 이게 아주 그 기르기 좋은 땅이란 얘기예요. 이거 흙덩어리 양자인데 흙덩어리 양자. 그러니까 뭘 길러내기, 곡물이든 어떤 이런 초목들을 길러내기 좋은 땅이다 이거예요. 습토이면서.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삼학 공부를 하겠지만 삼학 근데 이 진토는 수의 이 고장지거든요. 고장지. 이 고장지 창고 고자에 이거 저장할 장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창고와 같은 이 저장하는 땅이다 이런 소리예요. 진토가.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또 이 묘고라고도 해요. 묘고. 이거 묘지 묘자죠. 그러니까 물이 잠자는 땅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물이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물의 기운이 이 수의 기운이 수도 생하고 또 왕하고 다시 그 기운이 태어나기 위한 순환하는 과정에 쉬는 기간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묘지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고장지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진토가 이 수의 고장지다 묘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수기를 머금은 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수기를 머금은 땅. 그러니까 이 양토가 되는 거고 습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이 자라기에는 좋겠죠. 수를 머금은 땅이니 작물들을 심으면 잘 자라겠죠. 특히 이 간목이나 인목 우리 명리학에서는 그렇습니다. 간목이나 인목이 이 진토를 보면 아주 잘 자란다. 아주. 물론 이 을목과 묘목도 있지만 이 을목과 묘목도 뭐 습토를 보면 잘 자라겠지만 이 을목과 묘목은 물형적으로 좀 작은 나무들로 봐서 이렇게 뭐 수기를 먹으면 이런 아주 강한 땅을 필요로 요구로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특히 갑과 인이 진토를 보면 아주 잘 자란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진토는 양의 기운을 띈다 그래서 양토라고도 합니다. 양토. 그러니까 100% 양토라는 또 얘기는 아니에요. 수기를 머금었으니까 분명 음의 기운도 있는 거죠. 뭐든 100% 양, 100% 음은 없다. 음중양, 양중음. 그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고. 시간적으로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다.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그래, 이 괴상으로는 이게 5개다 보니까 오양지처라고 해요. 오양지처.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5개의 양이 머무고 있는 땅이다. 그런 얘기죠. 이제 동물로는 우리가 이 진토,
갑진생, 또 임진생, 또는 병진생, 이런 이 진토를 띠로 갖고 태어난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용띠라고 하죠. 용띠. 그래서 12금수로는 저 진이 용을 나타낸다. 용을. 그래서 혹시 우리 선생님들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이 수기, 수 하면 이게 물이죠, 물. 이 용이 순 우리말로 뭐냐 이거죠. 순 우리말로. 용은 우리가 용용 그러죠. 이게 용용자인데 이건 이제 한자식 발음인 거고요. 순 우리말로는 이 용이 미르거든요. 미르. 들여보셨을 거예요. 미르. 그 최순실이 만들었던 그 체육재단인가? 그게 뭐 미르재단인가 그랬죠. 미르재단. 그게 이 미르가 용입니다. 용. 순 우리말로. 그럼 이 미르가 어디서 나왔냐? 이 미르가. 이게 이 물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물. 이 물의 어원이 이 미르다. 그래서 그 용은 우리가 전설상의 동물인 저 용이 승천하려면 그 승천하는 곳에 물이 없으면 승천을 못 한다 그래요. 잉? 물이 있어야 뭐 번개가 치든 어쩌든 하면서 그걸 타고 이 용이 하늘로 승천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진은 수의 고장지이면서 또 동물로는 이 용을 나타낸다. 용. 우리 12금수 띠 중에 유일하게 상상의 동물이죠. 상상의 동물. 다른 뭐 개띠, 뱀띠, 쥐띠 모두 실제적으로 실제 있는 동물이지만 유일하게 그 상상의 동물로는 이 용이 들어가 있죠. 용이. 참 여담으로 우리가 이 양이 있죠. 양. 그러니까 우리가 자축이며 진사오 미 하면은 이 뭐 을미생, 개미생. 가깝게는 우리 좀 젊은 친구들 나이로 하면은 이게 뭔 띠가 있을까요? 기미생? 7, 9년생 정도 되면 기미생이죠. 기미생. 그러고 그러면은 이제 91년생이 또 신미생이 이제 또 양띠네요. 신미생이 양. 이 양은 우리가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보는 그 뿔이 막 이렇게 꼬여 있는 이렇게 꼬여 있는 이런 양이 아니에요. 이 양은 그 사냥이에요. 사냥. 우리 아시아에 이 막 바위를 타고 다니는 그 사냥이 있죠. 사냥. 사냥띠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냥띠. 그 호주에서 털 북실북실하게 나는 그런 양띠가 아니에요. 갑자기 진토하다가 미토 쪽으로 샜는데 아무튼 우리가 얘기한 양띠는 사냥띠다. 이제 토니까 색깔로는 이제 황색이 되겠죠. 누런색, 노란색. 그리고 방위로는 동남방이 되겠고요. 동남방. 그리고 임묘진에서 여기를 맹춘 그랬죠. 맹춘. 여기는 이제 중춘이 되고요. 이제 봄의 마지막 이제 늦봄이 되는 거죠. 늦봄. 어떻게 보면 이제 봄이 쇠미해지는, 봄이 약해져가는, 여름으로 넘겨주기 위한. 그래서 여기를 이제 개춘이라고 하는 거죠. 개춘. 그래서 이 진월은 이제 개춘이다.
개춘.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저 진토가 이 습을 먹으면 아주 기름진 땅으로서 보통 문전옥답으로 많이 비교해요. 봄에 습윤한 땅이다 보니까 문전옥답으로 나무 심기에 아주 좋은 땅이다. 이렇게 목으로 태어난 분들은, 특히 이 간목으로 태어난 분들은 또는 사주에 이 간목이 있는데, 간목 일주가 설사 아니래도 간목이 주변에 있는데 이 진을 봤다면 이 목이 잘 이 땅에 심어진 그런 간목으로 본다. 그런 간목으로. 그래서 이 진이 내 사주에 좋은 작용을 한다면 보통 이제 현실적으로 통변을 해줄 때 물가의 땅으로도 보죠. 수기를 머금었으니까. 그래서 물가의 땅이 이 사주의 주인공에게 아주 길한 장소가 되고 땅이 된다. 그래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의 시기로서 일단 터니까 봄에서 여름으로 넘겨주는 그 가운데 그 전환의 시기죠. 그러니까는 그 현실적 직업군으로는 뭔 중개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하는 두 사인 간, 두 법인 간의 가운데서 매개 역할들을 해주는 중개 또는 그 조정, 조절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직업들, 그런 것을 좀 진토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우리 이게 저 입술 순자거든요. 입술 순자. 우리 입의 이 입술이요. 이건 6달월이죠. 6달월. 사람의 이게 몸을 상징하는 거. 우리 몸에서 이게 떨치고 일어나는 거. 우리 떨칠 진자 이렇게 쓴다 그랬죠. 떨칠 진자. 이 떨치다도 이게 같은, 그러니까 맥락이 좀 비슷한데, 이게 떨치고 일어나 덜덜덜 떨리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떨리는 데가 어디냐 이거예요. 떨리는 데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막 떨어대는 게 입술이다 이거예요. 입술. 그래서 이게 입술 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저 진은 굉장히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좀 그런 시기의 기운으로 봐야 됩니다. 진은. 진월은 우리 저 입춘이 한 해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입춘이. 그리고 인월의 시작점이고, 그리고 이제 묘월로 인묘진, 그러니까 묘월은 이제 경칩이, 이 경칩이 묘월의 시작점이거든요. 절입일이라고 그랬죠. 절입일. 이 경칩이 지나야 묘월이 시작되고, 저 진월은 이제 청명이 돼야 저 진월이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